어젯밤 미국의 GDP와 그리고 1분기 PCE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GDP는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1분기 PCE 물가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그만큼 신청 건수가 적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시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GDP에 대한 이번에 하락분이 미국의 정부 지출 감소가 좀 큰 영향을 주긴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서라도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낮게 나온 게 일단 중요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PC 물가는 CPI하고 다르게 계속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낮게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1분기가 통합으로 나온 게 지금 대폭 지금 상승한 걸로 나온 겁니다. 특히나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에 있을 PC 물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좀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까지 높게 치솟았기 때문인데, 1분기 PC 물가, 자, 근원이 아닙니다. 헤드라인 PC 물가 1분기를 보면 앞서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게 한 방에 2배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향후에 제대로 된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수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갑자기 가파르게 지금 PC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오늘 저녁에 발표될 PC 물가에도 영향을 줄 건데, 이게 만약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충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일본은행도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달러당 지금 156엔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였거든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일본 엔화 그리고 거기에 동조화가 되고 있는 한국의 원화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증시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게 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양면이 존재하고 주시장에도 양면이 존재를 하죠.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가 한국 산업에서 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인 여행객, 한국의 여행객으로 인한 상승이 될 수 있는 산업 섹터인데요. 올해 중국인에 대한 세계 여행객이 1억 3천만 명이나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 아주 큰 기여를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월달 여행객이 308만 명으로 사상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만에 3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온 건데, 이게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엔저에 기인한 겁니다. 엔화 가치가 아주 낮다 보니까 이 엔저에 기인해서 여행객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올 초부터 경기관광공사는 중국에서 한국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한유망,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인천공항 역시 올 초에 중국인 방한 환승 여행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도 중국 여행객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중국인 여행객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한국의 여행객, 특히 중국인 여행객은 지난 코로나 이전에 수치의 이미 80%를 가까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전망이고, 만에 하나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오거나 한중에 대한 무역 단절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예상입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전체 소비의 무려 60% 이상을 화장품에 구매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과 카지노,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카지노, 이 두 가지 섹터의 상승이 좀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주 혹은 상승이 잘 되는 섹터들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는 기대감이고, 이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적,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높은 상승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때로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높은 상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로 화장품 향에서 일본향과 미국향으로 갔었던 CNC 인터내셔널, 본느, 혹은 클리오, 잉그로드랩, 이런 기업들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배, 5배가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상승을 만들 수 있으려면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같이 동반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섹터들은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아모레퍼시픽의 컨센을 한번 보시죠. 2023년 말 영업이익이 1082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컨센이 3766억입니다. 무려 여기에서 여기까지 3배 넘게 뛰었고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가 돼서 2026년에는 무려 7천억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 아모레퍼시픽이 영업이익이 아주 좋았을 때의 그 비슷한 수치거든요. LG생활건강도 보시죠. LG생활건강도 작년 말 영업이익이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4,870억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반토막 났는데 이게 올해부터 다시 개선이 돼서 점차 지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도 한번 보시죠. 한국 화장품은 지금 계속 적자 지속이었어요. 자, 앞에서 이미 적자 전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큰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올해 지금 보시죠. 이미 여행객들이 대폭 오고 있고 이게 지금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흑자 지속이 되고 이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화장품 회사들을 보면 일본과 미국향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실적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데 중국향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이 돼서 1분기 발표가 나오고 2분기가 더 좋아질 예상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아직까진 크게 오르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시장을 누가 빨리 선점을 해서 사느냐? 이게 올해 2분기 수익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3배가 넘게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는 이미 2023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단이 아주 크게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년이 되면 작년 기준보다 5배 이상이 오르니까요. 영업이익이 5배 오른다라고 하면 아무리 주가가 실적의 100% 따라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5배가 개선될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부터 1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올라갈 여력은 너무나도 많다.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 후에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어서 물론 영업이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컨센 역시 밑으로 혹은 위로 상향 조정될 수 있고 하향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센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당연히 많이 오를 수가 있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미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인 여행객들이 늘지 않으면서 바로 주가는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비롯해서 나머지 중국향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비슷하고요. 대부분 바닥에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기업들 혹은 흑자 전환 후에 대폭 개선될 것들이 기대되는 주식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마켓워치의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전망을 따르면요. 자,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개 기업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올 1분기 순이익이 32%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나머지 490개 기업이 오히려 감소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490개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을 10개 기업이 전부 다 그냥 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꼴이었죠. 그런데 이게 올해 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위 10개사의 순이익이 성장률이 나머지 490개 기업들한테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안 좋아진다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조금 둔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앞에서 이미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17.2%인데 나머지 490개 기업들이 17.8%로 상승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올 초는 4% 감소였습니다. 1분기가. 그럼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가 가면 갈수록 이제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좀 주춤하는 기간 동안 다른 애들이 이제 성장할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돈들도 성장을 초반에 따라갔던 기업들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실적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섹터들, 화장품과 카지노 같은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업들을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너무 높게 오른 기업들이 물론 좋고 반도체 AI 기업 미래 전망은 좋지만 지금 그 높은 자리에서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이 기업들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높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